오늘 같이 리뷰하실 분은 네. 제 동기 한인보 교수님과 같이 수리생 리뷰 해봅시다. 아유,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이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네, 율제병원 응급실입니다. 외상환자인데요. 남자 40대로 추정되고 멘탈은 드라우지, 바이탈은 BP 150에 90, 하트레이트 80회, 호흡수 12회, 체온은 36.7도입니다. 응급실에 신경외과 많이 오잖아요. 그쵸, 이제 외상 환자 많이 오죠. 의식의 몇 단계 있잖아요. 그쵸, 아까 드라우지라고 했는데 드라우지라는 거는 이제 졸린 상태, 얼러트라는 거는 아주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 그러니까 정상 다음 단계를 드라우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깨우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눈 감고 자려고 그러는데 깨우면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를 우리는 드라우지. 그보다 못한 건 혼미라 그러는데 혼미, 스투퍼. 혼미 상태부터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아무리 이제 깨우고 뭐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 그러면 제일 낮은 단계는 뭐예요? 코마라 그러죠. 코마. 코마는 우리 한국말로 혼수 상태. 그러면 스투퍼, 혼미 상태랑 코마랑 뭐가 다르냐? 스투퍼는 만일에 제가 여기 가슴을 꽉 꼬집었다 그러면 꼬집는 손을 이렇게 탁 뿌리칠 수 있어요. 근데 코마는 반응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전혀 반응이 없는 거를 코마. 알겠습니다. 익준아, 여기 어딘지 알겠어? 들려. 잘 들려. 병원이야. 5배에는 되니까 라인 먼저 달고 얼른 CT 찍을게요. 5배가 된다는 거는 명령에 따른다는 거. 그렇죠. 여기는 다른 의학 드라마 보면은 여기도 경우도- 나오는데 지금은 안 나오네. 그래요. 형이 해주시죠. 지금 뭐 한 거예요? 의식 수준을 체크한 거죠. 이제 꼬집고 이름을 부르고 환자가 대답을 했잖아요. 여기 병원이 하는 거는 그렇죠. 위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장소, 그다음에 뭐 사람에 대한 뭐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있는지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우지. 그렇지. 그럼 눈 이거는 왜 한 거예요? 의식을 체크하는 또 중요한 게 동공 반사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빛을 붙이면 동공이 이제 수축했다가 또 원위치 됐다가 그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코마 상태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 응급한 상황이다 해서 이제 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고 그러죠. 야, 아직 CT도 안 찍었어. 그래도 피필도 괜찮고. 내 말 들려? 그러니까 퓨필이 아까 동공. 예, 예. 익준아, 내 말 들려? 근데 저 정도 병원이면 응급실이 도태기 시작일 텐데. 그러게요. 조용하네요. 우리가 응급실을 97년도에 우리가 인턴이었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첫 텀. 첫 텀이었나 둘째 텀이었나? 하여튼 초반에 한 것 같아요. 초반에. 두 번째 텀이었어요. 두 번째 텀. 이런 제가 첫 텀을 인천 세강병원에 음. 파견을 갔었거든요. 주 안에 있는. 들어오자마자 응급실을 갔으니까 두 번째 텀일 거야 아마.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다른 사람은 잘 기억 안 나고 확실한 게 김창수, 이동훈, 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둘이서 막 신경외과 한다 그랬어요. 둘이서. 맞아. 둘은 빠지고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데 형은 그 어떻게 또 신경외과를 하게 됐어? 우리 세브란스에서 이제 가장 괜찮은 과가 뭐냐 이렇게 라고 얘기하면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신경외과가 괜찮았거든요. 신경외과 제일 최고였죠. 그리고 또 힘들 때 혹사하듯이 어려운 걸 좀 이렇게 하면 뭔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하긴 했는데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죠. 예. 신경외과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막 넓은 그 NICU 그 신경외과 중환자실 거기서 전공의 혼자서 뭐 맨날 뭐 초음파도 하고 맞아요. 뭐도 하고 하던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염세 교수님이 학회 발표 때문에 자료들 데이터 뽑아보라고 하셨잖아. 아, 데이터. 임신 중독증 산모 데이터. 내가 아기라고는 1도 없어서 뭐라 말도 못하고. 다른 한 명은요? 기흥미 선생! 밥은 먹었어? 지금 먹으려. 그럼 여기서 같이. 서로 어떠셨어요? 서로 어떤 성향이셨어요? 인턴 때 보면 한인보 교수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더 웃는 상이거든요. 이렇게 웃는 표정이 항상. 그래서
힘들어도 이렇게 웃는 표정. 아, 감사해요. 이동훈 선생님은 가볍지가 않아요. 가볍지가 않아. 그러한 그 가볍지 않은 많이 아끼시는 거 같은데. 여보 머리 여보 꾹꾹 누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동훈은 뭐 석션. 아, 야, 너 똑바로 앉아? 넌 도구 주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대체 뭘 잘해?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계셔. 아 진짜요? 신경외과도 계셨죠. 아, 많죠. 정형외과에도 뭐 이렇게 수술하는데 어시스트 조금 그런 대로 탁 안 들어오면 아, 이런 멍청한 놈 하고 맞아요. 멍충이 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공의들이 아주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았는데 내 자식이 대학 갈 때 되니까 맞아. 걔들이 엄청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뭐 한번 썰 하나 있다면은. 간혹 가다가 교수님 머리 헤딩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머리도 이제 졸다가. 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술할 때는 이게 옷 다 입었잖아요. 오염된 부위에 손이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결에 이게 막 손이 막 이렇게 막 만지는 거, 손 내리기도 하고. 쫓겨나겠지. 아, 많이 쫓겨났어요. 예. 사실 다른 의학 드라마 보면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맞네요. 여기는 자몽 이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잘 맞게 했네요. 예. 머리 나쁜 거 부모님도 알고 계신지 궁금해하시지? 네. 아직 그럼 1단계네. 서영아, 뭐 따로 해줄 말은 없고 버텨. 신경외과 의국 분위기는 이래요. 아유, 이거는 너무 좋은 거죠. 20년 전에는 우국에서 편하게 얘기하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신촌에 신경외과 그 의국 앞에 지나갈 때 항상 뭐 이렇게 퍽퍽 하는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음식을 던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시술 과정에서 동맥류를 코일로 다 막아버리게 되면 눈동맥이 막혀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코일은 여기 동맥류에 넣어서 막을 건데 이 부분만 아주 조심해서 막으면 실명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CT 잠깐 보여주는데 한 실명 위험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한 퍼센티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동맥류라는 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풍선꽈리거든요. 이렇게 심장에서 혈액이 이제 높은 압력으로 치다 보니까 그 가지치는 부위에서 이제 풍선처럼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머리를 열고 수술했는데 요즘에는 아까 코일이라는 게 그 풍선 안으로 들어가서 풍선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큰 합병증 없이 다 치료가 되더라고 요즘에는. 그럼 저거를 꽈리가 있으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간을 채운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뭐가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동맥류라는 건 풍선처럼 조금씩 커진 거니까 그 풍선 안에다가 코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풍선 크기에 따라 코일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채워놓으면 또 이제 혈전이 생겨요 그 안에. 그래서 원래 혈관이랑 풍선꽈리는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피가 더 이상 안 간다는 거죠 그쪽으로는. 압력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예. 그쪽으로 피가 안 가니까 이제 터질 위험이 없는 거고. 그 안에 코일 때문에 터지진 않아요.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시술을 잘 마쳤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코일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특히 풍선이니까 풍선의 목이 짧은 경우는 넣은 코일이 잘 안 나오겠지만 구멍이 넓으면 넣었던 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넣고 나서는 터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 동맥류는 터지든 터지지 않든 80~90%는 이 치료로 하는 것 같아요. 머리 열지 않고 하는 수술. 현실과 관계없이 이거 했을 때 시력을 잃을 확률이 반반이다. 그럼 형 어떻게 할 것 같아? 받을 것 같아? 고민이 좀 되긴 하네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동맥류가 잘 터질 수 있는 게 있고 터지지 않을 것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작고 잘 터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좀 지켜볼 수도 있는데 터질 확률이 높다 하면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생명을 잃는 거니까. 슈피리어 세지털 사이너스 쪽에 피 많이 났을 텐데. 블리딩 컨트롤 잘했네. 사이너스 근처라 긴장했을 텐데. 튜머 잘 보이게 듀라도 잘 열었고. 감사합니다. 오늘이어서 그런지 신경외과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 나 PD가 일부러 그래 편집했나? 또 11화가 신경외과 이야기가 또 딱 맞게 오셨네. 잘했다 싶네요. 지난번에 햄버거를 수술실에서 뭐 이렇게 먹자 해가지고 딱 시켰는데 그날 햄버거가 나오고. 드라이브스루 하려고. 메뉴가 뭐야? 햄버거? 뭐야 이거? 저는 신기해. 이게 신경외과 드라마인가 착각할 정도로. 나는 네. PD가 일부러 편집한 건지. 그렇게. 건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돌아올 거예요. 지우야, 너한테 일이 몰릴 거야. 하루에 2방꾼은 저랑 유리가 메울 수 있습니다. 이왕 나간 거 욕 먹을 때 먹더라도 김건 잠이나 실컷 자다 왔으면 좋겠어요. 동기들끼리의 어떤 에피소드가 좀 나왔었잖아요. 두 분은 좀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함께 이렇게 좀 우리 두 사람? 우리 두 사람 없는데. 서로 열심히 응급실에서 환자 본 그 기억은 나죠. 근데 특별히 이제 일을 나눠서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런 거는 그런 건 없고 기억이 잘 안 나죠. 아마 우리 응급실에서 같이 일을 했으면 그 동시간대의 일도 잘 안 했을 거예요. 구역을 나눠서 하니까. 시간대도 응급실 인턴은 2교대였잖아. 그렇지. 12시간 하고 12시간 맞아. 쉬고 내가 나오고 형이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을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같은 응급실을 돌긴 했는데 그때 뭐 딱히 우리가 협업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도 가끔씩 전공의 시절에 식사도 하고 놀기도 했죠. 뭐가 놀았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같이 뭐. 더 딴 건 없어요. 아까 뭔가 형이 계속 뭘 말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필터 없이. 왜 나는 가장 기억에 나는 게 강남 세브란스에 있을 때 우리 이동훈 선생님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어디 누구로부터? 많은 여자들로부터. 오. 아니 나도 모르는 사실을. 예과 때부터 제가 아는 우리 이동훈 선생은 이 검도 유단자예요. 검도 유단자. 물리학 선생님이 박홍희 교수님이 이제 지도 교수였고 그래서 멋있게 검도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거든요. 시합에도 나가서 순위권에도 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몸이 이렇지만 그때도 아주 싹 날렵했거든요. 사실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우리 동훈이는 자랑스러워요. 되게. 어제 응급환자 때문에 밤샜다 그러던데 그래도 안 졸고 잘 버텼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만약 최송화 교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면 전 가서 땅이라도 일굴 겁니다. 너 말고 땅 읽을 사람 많아. 최송환 교수가 나가면은 따라가지고 한다던 그런 전공의들 멘트가 동훈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믿고 따르는 것 같아요. 차병원에 있던 그 물리치료사죠. 물리치료사가 세브란스에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대학에서도 뭐 전공의들한테 잘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전공의 시절에도 그랬을 것 같고 항상 삶이 아는 이동훈은 그랬을 것 같아요. 잘 하라고 해주신 말씀으로. 그 아까 이야기했던 박종원 선생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제가 분당차병원에서 신촌으로 이제 넘어올 때 박종원 선생 오겠다고 해가지고 원서를 넣으라 해서 이제 넣었는데 재활과 그 과장님이 몇 번을 이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진짜 오는 거 맞냐? 왜냐하면 이제 분당에서는 팀장급인데 정규직 팀장급인데 신촌 오면 1년 계약직으로 오는 거였거든. 근데 왜 오느냐 도대체. 그런 거 다 버리고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좀 민망해서 한 번만 쓱 빨리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사귈까? 으아! 사귈까? 으아!
이야, 저게 나오는구나. 어이. 이런 거 나올 줄 몰랐는데. 아니, 차 안에 불을 켜놓고 저러노. 불을 꺼야지.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그래서 11화를 같이 리뷰를 했는데 평이 마무리하시죠. 이 쓰리생에 나온 의학 용어나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는 환자 사진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상당히 실제 의료 현장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자문 의사가 있구나, 자문 의사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너무 딱딱하고 그러지 않나요? 하여간 바쁘신데 아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예.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하고 네, 네. 하여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